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니멀리즘과 정리의 가치를 전하는 행복 인생입니다. 노후 준비.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늘 같은 답을 떠올립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빨리 모아야 한다. 그런데요, 이미 답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많이 번 사람보다 덜 필요한 사람이 더 멀리 간다. 덜 쓰는 사람이 가장 오래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자산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가 큰 사람입니다. 같은 1억 5천만 원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한 사람은 매달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매달 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흔들릴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통장을 빠져나가는 속도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가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노후 준비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구조 전략일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 어디에 계시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노후 준비에 대한 시선이 조금 바뀌어 있으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소비가 줄어들면 필요한 노후 자금이 바뀐다. 여기서 잠깐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들으셨나요? 5억, 7억, 10억. 기사마다 다르고 전문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기분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모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계산이 똑같은 전제 위에 서 있다는 사실. 바로 당신은 지금처럼 계속 쓸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매달 400만 원을 쓰는 사람의 노후 자금과 매달 200만 원을 쓰는 사람의 노후 자금. 같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노후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사람의 필요 자금 차이는 7억 원이 넘습니다. 이 7억 원을 더 벌어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7억 원이 필요 없는 삶의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노후 준비의 갈림길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5년 말 발표한 2024년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98만 1,000원,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 6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역시도 지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노후까지 끌고 갔을 때의 기준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이 출발점 자체를 흔듭니다. 내가 지금처럼 계속 쓸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얼마가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옷장을 비우는 것은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장을 정리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의 크기를 다시 측정하는 작업입니다. 이 측정이 끝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더 벌지 않아도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오래 실천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 걱정이 줄었어요. 통장 잔고가 늘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게 줄어서요. 이것이 노후 준비의 본질입니다. 수입이 아니라 지출 구조.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필요의 크기.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볍게 사는 사람은 노후도 가볍게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매달 100만 원만 덜 쓰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 사람의 노후 준비는 이미 한참 전부터 준비된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 유지비가 적은 삶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후 위기는 수입이 끊어져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흔들리는 지점은 그곳이 아닙니다. 진짜 흔들림은 유지비에서 시작됩니다. 집을 한번 보시죠. 30평대 아파트의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보험료를 모두 합치면 매달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큰 집은 그저 큰 공간이 아닙니다. 매달 돈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거대한 입구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를 사면 끝이 아닙니다. 보험, 유지비, 기름값, 정비, 자동차세, 주차비. 차 한 대를 굴리는데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사라집니다. 1년이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유지비가 또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밍, 음악, 클라우드, 정기배송, 운동 앱, 멤버십. 한 달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5만 원, 10만 원이 1년에 6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유지비,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송년회. 매달 의무적으로 나가는 경조사비와 회식비. 적지 않습니다. 즉, 유지비가 많은 삶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새어나갑니다. 수입이 있을 때는 이 새는 구멍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수입이 줄거나 멈추는 순간, 이 모든 유지비가 한꺼번에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노후의 진짜 리스크는 수입 감소가 아닙니다. 노후의 리스크는 유지비 구조에서 천천히 드러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이 구조를 미리 가볍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면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차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묻고, 필요하다면 더 작은 차로, 가능하다면 필요시 카쉐어링 서비스나 대중교통으로 옮깁니다. 안 쓰는 구독을 정리하고 진심이 아닌 관계에 들이던 비용을 줄입니다. 이렇게 유지비 구조를 가볍게 만들면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줄어드는 순간이 와도 흔들림이 작습니다. 짐이 무거운 배는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가벼운 배는 큰 파도가 와도 떠 있습니다. 노후라는 파도는 결국 모두에게 옵니다. 그때 누가 가장 평온하게 떠 있을지는 지금의 유지비가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유, 선택이 줄어들수록 에너지가 남는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수만 번의 작은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길로 갈까? 어떤 메시지에 어떻게 답할까? 작아 보이는 이 모든 결정들이 모여서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결정의 수가 늘어날수록 뇌의 판단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인 선택이 늘어나며 후반으로 갈수록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정 피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40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느낍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도 망설입니다. 50대, 60대로 갈수록 이 경향은 더 분명해집니다. 판단력은 그대로지만 판단에 드는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옷장에는 옷이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합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버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핸드폰에는 알림이 끝없이 옵니다. 무엇에 답할지, 무엇을 무시할지 골라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야금야금 가져갑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이 결정의 수를 줄이는 작업입니다. 옷이 적으면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이 적으면 무엇을 정리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가 정리되어 있으면 누구에게 답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이 단순해질수록 뇌의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곳에 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만 입은 것은 패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결정 에너지를 본질적인 일에 쓰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노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무엇을 입을까에 쓸 것인가?
손주와 보내는 시간에 쓸 것인가? 무엇을 살까에 쓸 것인가? 좋아하는 책 한 권에 쓸 것인가? 미니멀 라이프는 이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는 일입니다. 사소한 결정은 자동화하고 중요한 결정에만 에너지를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삶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 지금 단순함을 연습한 사람은 노후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가볍게 움직입니다. 네 번째 이유, 외로움을 줄이는 건 관계의 수가 아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노후를 생각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과 자주 만나야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창회를 챙기고 모임을 늘리고 명함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분일수록 막상 진짜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관계의 호수가 외로움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밀도가 외로움을 결정합니다. 100명에게 안부 인사를 받는 것보다 한 명이 괜찮아? 라고 진심으로 묻는 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모임 10개에 다니는 것보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더 든든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도 정리 대상입니다. 물론 이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거리를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매년 무리해서 챙기는 의무적인 관계. 만나면 늘 피곤하지만 끊지 못하는 관계. 진심이 아닌 SNS 친구 관계. 이런 관계들을 가볍게 정리하면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 쓸 시간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는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을 모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람을 모으면 정작 진심으로 통하는 관계를 쌓을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진심으로 통하는 관계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에 깊이 쌓아둔 관계가 그대로 노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지금 누구와 진심으로 만나고 있는지가 그대로 노후의 관계 자산이 됩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노후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밀도의 시간이다. 다섯 번째 이유, 결국 남는 건 삶의 밀도이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소비를 줄이면 필요한 자금이 줄고, 유지비를 줄이면 흔들림이 줄고, 결정을 줄이면 에너지가 남고,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줄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줄이는 일이 끝났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물건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빛을 잃고 결국 자리를 떠납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쓰면 없어지고 모아두어도 결국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관계 중에서도 표면적인 관계는 사라집니다. 연락이 끊기고 잊혀지고 흐려집니다.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험과 습관입니다. 40대까지 만든 식습관은 60대의 건강이 됩니다. 30대에 만든 독서 습관은 70대의 사고력이 됩니다. 50대에 함께한 가족과의 저녁 식사는 80대의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던 길은 노후 어느 날 다리가 무거워졌을 때도 몸이 기억하는 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통장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진짜로 우리를 지탱하는 건 통장이 아니라 이것들입니다. 참고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일, 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8천 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의 2.4배에 이릅니다. 노후가 시작되면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탱하는 건 결국 평소에 만들어둔 건강 습관과 일상의 리듬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본질은 단순히 적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덜어내면서
본질만 남기는 삶입니다. 옷장을 비우면서 정말 좋아하는 옷을 발견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물건을 알게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시간을 비우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삶의 밀도를 발견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거품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밀도가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은 노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그대로 노후의 삶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온 방식이 이어지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언젠가 할 일로 미뤄둡니다. 40대 후반 되면 시작해야지. 50대에 본격적으로 준비해야지. 퇴직 5년 전부터 준비해야지. 그런데 지금의 소비 방식, 지금의 삶의 구조가 그대로 미래가 됩니다. 지금 매달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지금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노후가 됩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노후는 지금 반복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문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이 번 사람보다 덜 필요한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덜 쓰는 사람이 가장 오래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이 두 문장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 역할을 다한 셈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비를 줄이면 필요 자금이 줄어듭니다. 유지비를 줄이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결정을 줄이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삶의 밀도가 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줄여보세요. 물건이든 소비든 관계든 무엇을 덜어내면 여러분의 노후가 더 가벼워질까요? 줄이고 싶은 것 한 가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영감이 됩니다. 가벼워질수록 더 멀리 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